자, 이제 제 4장입니다. 주택 공급 나왔네요. 507페이지입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한 3시간만 더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자, 두 개 나오는 파트죠. 자, 저희가 중개사 일을 하시니까 공급편은 잘 아셔야 됩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주택 공급입니다.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급 질서가 나와 있습니다. 공급 질서. 자, 공급 마음대로 못합니다. 공급에 관한 질서가 있다랍니다. 공급 분양 질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공급이 꼭 분양입니다. 신규 분양, 새로운 신규 아파트의 분양, 이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질서를 위해 첫 번째 국가에서 펼치는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 공급자들, 사업을 집을 파는 사람들, 공급자의 어떤 질서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입주를 원하는 입주자들의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편에서 4개 나옵니다. 4개, 여기서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나옵니다. 자, 국가에서는요, 보시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법이 조금 바뀐 상이지만 계속 중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분양가를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끼우기 판매, 임대의 어떤 건설 촉진을 위해서 주택 지을 때 끼우기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투기 과열지구를 정해서 전매 제한 등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의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통해서 공적인 목적에서 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하기도 한다. 하는 이 장소도 정할 수가 있다. 4개 딱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이전요, 분양이 잘 되면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분양하기 전에 지켜야 될 질서에서 보시면 이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책임이 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양되고 난 이후에 어떤 저당권 등을 임의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설정 금지가 또 나옵니다. 다음에요, 입주자입니다. 당첨이군요. 당첨을 우리 법상의 용어로는 선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정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당첨될 수 있는 우선 지위 이것을 피받고 양도하지 마라. 양도 금지가 붙습니다. 다음에 당첨되고 난 이후에 전매하지 마라. 전매 제한이라고 할 것이 딱 이렇게 붙습니다. 붙어요. 이 편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요 분양되고 난 이후에 사업자의 책임하고, 그다음에 입주의 전후 책임 둘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건 4개가 시험에 잘 나오고 다른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실제 보시면.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사업자 요건 관련해서 요거 나옵니다. 견본택 이것부터 나오는데 보시면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그 사업 주체 요건 딱 나와 있죠.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보시면 먼저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할 때 보시면 시군구청장에 승인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억 보시면 공공사업자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또요, 공공사업자가 반 이상 출자한 회사에서도 승인받지 않는다.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사업자가요, 주택 건설할 때는 몰라도 입주자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할 때 사업자는 마음대로 모집 못합니다. 사업자는요, 입주자를 분양 모집을 하고자 할 때 모집을 위해서 따로 승인받는데, 모집 승인은 전부 다 시군구청장한테 모집 승인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2번, 3번입니다. 주택을 건설할 때 보시면요, 법에 맞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건 여기입니다. 모집할 때 사업자가요, 분양할 때 입주자를 모집할 때 보시면 모집 조건들은 전부 다 법에 있는 질서에 맞게, 공급 순위에 맞게 모집을 해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옵니다.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부터입니다. 견본주택은 이렇게 합니다. 시공할 주택과 그 외부는 말고 내부입니다. 내부에 설치해야 될 각종 어떤 마감자재입니다. 마감자재. 이것은요, 견본에 보여주는 것은 시공과 똑같이 해라. 그래서 마감자재에 대해서는요, 이 목록표입니다. 목록표를 작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감자재에 대해서 촬영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이것을요, 요 2가지를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합니다.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승인 신청 시에 관할 시군한테 제출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입주 예정자들과 분양 계약, 공급 계약을 할 때 이것도 제공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관할 시군과 이것을 확인 감독하기 위해서
이들은요, 사용검사, 입주검사, 사용검사, 요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요것을 보관하면서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집생이 신청할 때 처치를 받지만 요것에 대한 보관 시점은요, 사용검사 입주할 때부터 2년 이상 이렇게 보관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508페이지입니다. 마감 자재 목록표에 제출해 가지고요. 1번 보시면 시군구와 그다음에 관할 우리 입주 예정자한테 그것을 제공한다. 그 1번, 2번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관되겠죠. 3번에 있습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4번은 이겁니다. 요것이 나중에 말입니다. 어떤 품귀 현상 때문에 요것이 품절될 수 있어. 품절되었다. 어떡합니까? 물건이 없으면요. 같은 어떤 성질 가진 질량 이상으로 설치하면 된다. 하고 나서 입주 예정자한테 요 사실을요. 알리기만 하면 된다.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 설명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견본주택 나왔죠, 여러분들. 자, 견본주택 보시면은요, 오른편입니다. 보시면요, 요 견본주택에 보시면 마감자재 방법을 설치하는데, 요 마감자재 기본적인 선택 품목 외에 어떤 가구라든지 각종 어떤 가전제품입니다. 이것들은요, 가격을 따로 제시해서, 가격을 따로 표시해서 혼란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이별입니다. 오른편이네요. 분양가 상한제 나왔습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요거 다 보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험에도 아주 잘 나왔던 상이고 법이 조금 바뀐 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분양가 제한 통해서 분양가의 상한을 막음으로써 입주자한테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준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제한받는 대상 주택은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제한받는 대상이 조금 바뀐 상이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나옵니다. 일단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하는 단지는 다 분양가 제한받습니다. 이것이 아닌 택지, 즉 이것이 아닌 것이 민간택지입니다. 민간택지일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민간택지일 때 한해서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택지를 모든 땅에서 다 분양가 제한이 있지만 민간택지일 때는요, 국장이 지정하는 그런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민간택지일 때 안에서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대상이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있다. 라고 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첫 번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되는 모든 단지 가운데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어결한 그런 단지일 때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요, 관광특구입니다. 해운대 등의 관광특구, 부산 해운대라든지 제주도 관광특구 요 안에서 건설하는 보시면 복합용 아파트는 분양가 제한이 없다. 이게 아니고 초고층 아파트는 분양가 제한이 없다랍니다. 그래서 청수가 50층 이상이 되거나 그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초고층 아파트일 때 분양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경우는 장소 불문하고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분양가의 구성 딱 되어 있네요. 분양가의 구성. 분양 가격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라고 딱 보니까 분양가는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자, 건축비가 포함이 될 것이고 또 땅값, 택지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자, 건축비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토에서의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를 딱 합니다. 하면 이것이 아니고 요 장관이 발표한 요 기본형 건축비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로 따로 산정해서 발표한 요 건축비가 더해져서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공택지일 수도 있고 민간택지일 수도 있어요. 공공택지일 때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토지를 어떻게 팔겠다고 조성원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공급가를 정합니다. 이 공급 가격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는요, 정확한 매입비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붙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원칙이다. 공공은요, 공고가격이 따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 아닌 기타 실제 매입가를 인정해 줄 때 매입가가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510페이지를 딱 가보시면은요, 이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박스 안에 니은편에 감정평가액 말고 기타 매입 금액이 쭉 나왔는데 이건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요. 분양가의 공개 나옵니다. 공개함으로써 분양가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개합니다. 공시라고 그래요. 공시. 자, 이건요, 택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일 때 공개는 해당 사업주체가 직접 공개한다. 어디에 하느냐 알고 하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공고한다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안, 즉 신문 광고에다가 이것을 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는요, 자, 시군구청장이 이것도 공개해 줍니다. 요 모집 공고안을 승인해 줄 때 승인시에 따로 공개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밑에 분양가 공개에서 1번과 2번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파란색만 딱 보세요. 넘어가십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딱 되어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우리가 민간택지일 때는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요 민간택지에서 지정할 때 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나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할 때 보시면 시도에 어겨만 듣는다. 파란색 나와 있죠. 파란색만 탁탁 보고 넘어가시고 상세한 사항들은 그냥 이 편은 절대 안 나올 거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512페이지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의 심사를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분양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를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관할 시군과 모집 승인을 딱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첫 번째 설치 누가 하느냐 하면 시군구청장이 설치한다 합니다. 언제 하느냐? 시군구가 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고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것에 신청이 들어온다라면 우리 시도대한테 통지받은 시군구가 이때부터 20일 안에 자체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공공사업자 국지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스스로 이것을 심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설치할 때 설치 시기 중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20일 딱 꼭 기억하세요. 자, 하는 업무가 뭐 심사하는 내용이 뭐냐? 여기입니다. 참 많지만요. 분양가 등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고 상세한 내용이 또 좀 더 있는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왼편 밑에 있습니다. 권한해가지고 심사하는 그 범위를 말하는데 박스 하나 보시면 1번이면 큰 문제 없습니다. 3번과 4번 잘 보세요. 3번은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건축비 심사 못합니다. 시군구청별로 발표한 요 건축비의 산정을 심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85를 초과하는 큰 평수에 입주하는 분한테 매입케 할 수 있는 제1종 말고 제2종 채권 매입 금액을 심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종 말고 2종, 2종. 이거 기억하시고 또 어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저기 어딥니까? 저기 보금자리입니다. 공공주택지구에 입주하는 분들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도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 4번만 딱 기억하십시오. 위원회 구성 필요 없습니까? 넘어가시고 자 오른편에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에 임대주택 건설 이것이 딱 나오네요.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또 뭐냐면 이건 여기입니다. 자, 이건 또 간단한 사항인데 몇 가지만 딱 체크하십시오. 30에서 90%입니다. 90%. 이거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요 할 때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주택 건설할 때 용적률을 조금 완화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화를 해줘요. 만약에 요 일대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다. 일반 주거면요, 용적률이 300%입니다. 300%인데 해당 시조례에서 그 특정 장소 시조례에서는요, 우리 서울시에 3종 일반 주거 보시면 대부분 다 150%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어떤 장소일 때요, 이것을 특정 장소에 대해서는요, 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를 해줄 수가 있다랍니다. 그죠? 만약에 이쪽 장소만 200% 완화해줬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이에 50%를 더 추가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완화해서 더 지어진 그 면적, 이 면적, 요 범위 안에서 100분의 30%에서 60%, 요 사이 범위 안에서 이것을 임대주택용으로 짓게 한다라고 합니다. 임대를 뺄 집을 딱 빼놓습니다. 이것을 누가 인수합니다. 인수한다. 그래서 제일 빠른 것이 이제 시도에서 인수한다. 서울시에서 인수를 딱 합니다. 하고 나서 인수할 때 요 집을 지은 건축비는 지급을 해줍니다. 해주고요. 요 집이 깔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그 대지 지분권이죠. 지분권이죠. 부속 토지, 지분권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정리를 딱 해서 이걸 받은 시도에서 이것을 임대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임대주택의 선택입니다. 선택은요, 별개동을 만들지 말고 전체 공급 대상 중에서 공개 추첨을 해가지고 어디가 임대인지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60%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일대에 필요한 임대사업용을 쓰겠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파란색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사업장은 또 모든 사업장이 아닙니다. 요 완화될 수 있는 사업장은 밑에 박스 하나 보입니다. 20호 이상으로, 20호 이상으로서 복합주택으로 짓는 사업장,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하는 사업장일 때 이것을 완화시켜주면 더 면적 가운데서 일부를 실제 시에서 설 임대로 빼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확보를 해서 그 일대에 필요한 지역의 임대 사업으로 쓰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파란색 위주로 쫙 보십시오. 파란색 위주만 딱 보세요. 보시면 실제 시험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4번에 투기 갈지고 보이시죠? 투기 갈지고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상입니다. 지금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없어요. 투기 갈지고 이따만 하시고 넘어가시고, 또 요 장소 안에서 요 장소 내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다음 페이지에 주택 공인개발지구도 요 장소 내에서만 나올 수 있으니까, 역시 없으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크게 유의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요, 이 투기 갈지구 편에서 저 파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했으면 해제를 하는데, 그게 515페이지입니다. 해제할 때 보시면요, 해제를 항상 잘 해야 됩니다. 잘 안 하니까 해제 재검토가 딱 나오죠. 국토장관일 때는 1년마다 해제 유무를 재등 및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말 딱 보이고요. 한 장 넘어가시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때도 40일 안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서 여부 통보해 준다. 요 사항만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이제 517페이지입니다. 6번 가세요.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업무 가운데서 분양되고 난 이후에 업무가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재단권 등 설정 제한이 딱 나옵니다. 요거 딱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제일 끝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 설정 금지하는 경우가 언제까지냐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다 하는 연문구를 잘 봐주세요. 자, 요건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자들이 말입니다.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대지나 건물은요, 사업자 소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자 소유물이니까 자기가 자금이 필요하돼 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미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그 땅이나 건물을 팔아버릴 수 있어. 팔지 못하게 제한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자가 주택 건설 말고요, 이제 사업자가 공급할 때 보시면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 분양 광고 내기 위해서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모집 승인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인 받으면 입주자 모집 분양 광고 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분양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선정시킨다, 당첨을 시킨다, 당첨을 딱 시키면요, 바로 일정 기한 안에 분양 계약을 딱 맺습니다. 분양 계약을 딱 맺고 나서 돈을 쭉 받고 나서 돈을 다 내죠. 잔금을 다 내면요, 해당 집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이전 등기를 딱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다릅니다. 자,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소유자가 되어서 이제 살든지 임차를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요건을 가지고 와야 승인 딱 내어줍니다. 요건이 뭐냐니까 주택을 건설할 때 말고요, 모집할 때는 사업자가 대지입니다. 이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이 대지에 붙어있는 각종 어떤 잡등기 전부 다 말소하고 정리해서 와야 승인 딱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타등기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요 모집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타등기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요 시점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입니다. 요 이후 60일까지 그렇다라고 합니다. 60일까지입니다. 얘기는요, 잔금을 제때 안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60일 시간 더 준다. 요까지도 사업자는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이런 제한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했다 하면요, 위반하면 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또 무효가 된다. 이렇게 외부에 공시를 딱 합니다. 뭐로요? 부기 등기로서 공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요 시점입니다. 요 등기 시점이 언제냐? 보니까 주택 건설할 대신은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할 때부터 요거 하고 와야 되고요. 주택입니다. 주택은 여러분들 아직 안 지어졌어요? 집이 완성이 딱 되어지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 딱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니까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요 금지 등기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막 팔았다, 다 무효다 이렇게 처분합니다. 그런데 실제입니다. 실제는 타등기 설정한 실제 다 합니다. 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도금 담보대출 받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입주자들의 입주 자금 마련, 융자 설정하고자 할 때 타등기 다 하게 해준다. 실제 이 때문에 다 딴 등기 다 합니다. 다 해요. 두 번째 보시면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사업자가 바뀌었다. 바뀐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또 타등기 할 수도 있다. 요 여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타등기 설정은 못한다. 하면 다 무효다. 하는 것을 부기등기한다. 그 시기는요, 대지는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할 것이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이렇게 한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자들의 구입자가 말한 융자를 위해서는 타등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부분 잘 봐주세요. 한 달 갔다가 넘어가시니까 다시 부기등기에 명시해가지고 제일 잘 나오는 파트가 제일 밑에 등기의 시기가 그래 잘 나옵니다. 3번 파란색 있죠? 이거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7번부터 이제 8번까지는 입주자들한테 주어지는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첨되기 전의 지위와 당첨되고 난 이후에 어떤 전매에 대한 지위가 되게 딱 붙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제. 일단은 뭐 그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다시 화면을 앞당겨서 한 번 더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입주자들한테는 당첨 딱 되어지면요, 당첨되는 순간부터 피가 딱 붙으니까 그거는 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팔아버릴 수가 있어. 하지 마라 이겁니다. 또 당첨되고 나서 피 받고 되팔지 마라, 전매하지 마라. 실제 살 사람이 당첨되지 피 받고 팔 사람이 당첨시키지 마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입니다. 당첨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당첨될 수 있는 우선 가능성이 있는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 주택 보시면 공급질서 거래행위 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7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입니다. 지위. 어떤 지위가 우선 지위냐? 지위가 5개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왔었죠. 첫 번째 보시면 주택조합원의 지위도 우선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조합원 지위. 두 번째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곧 뒤에 나옵니다. 상환사채도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는 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입주자 저축통장들, 청약저축 부금들 다 보시면 우선권이 조금 빨라집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시군구에서 발행해준 철거민 또 무가 어떤 건축물 등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임대동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공익사업을 통해서 주어진 이주대책자 지위입니다. 그러면요, 이주대책형 아파트에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5개 지위입니다. 분양에 대해 어떤 임대된 건에 우선 지위는 주어진다 해서 이 5개 지위 꼭 외워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랍니다. 하지만 양도하거나 양수 등 알선 또 다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상속을 받는 경우하고 돈이 없다. 요거 맡겨 돈을 빌린다. 저당권 설정. 요 두 가지는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두 개 빼놓고 기타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위반했어. 어떻게 합니까? 위반했습니다. 했을 때에 효과가 쫙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요 지위 무효화시킨다. 지위를 없애버립니다. 무효시킵니다. 두 번째요. 요 지위 때문에 계약 맺었다.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요. 요 지위 가지고 입주했다. 나가세요. 퇴거 명령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또 네 번째, 해당 집을 지은 사업자가요. 공탁을 딱 걸고 이 집을 강제로 사업자가 뺏어간다. 취득해버린다. 뺏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취득 다 뺏깁니다. 다 뺏기고 다 집을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또 뿐입니다. 앞으로 신규 당첨, 재당첨, 새 아파트의 당첨을 제한한다. 10년까지 제한을 할 수 있다. 새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뿐입니까?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처벌한다. 3학년 3반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 3천만 원까지의 벌금 부과할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처벌당하고 지위 뺏기고 새 아파트에 입주도 못한다. 10년까지. 이게 제한이 딱 붙습니다. 바로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지위 양도 금지. 바로 주택 공업처소 결혼의 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지위 딱 5개씩 외우시고 그다음에 상속 저당은 할 수 있다. 빼고 다 안 된다. 하면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이죠. 이제 521페이지입니다. 주택의 전매 제한 나왔네요. 마지막 사항입니다. 당첨된 입주자가 일정 시간까지 되팔지 못한다. 전매 제한 이렇게 붙습니다. 전매 제한. 요 전매 제한은 모든 장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매 제한 받는 지역이 따로 특별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십니다. 자, 그 대상 지역에 보시면요. 오른편에 박스 안에 딱 보이십니다. 보시면 일단은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당첨된 자의 지역이 전매 제한 받습니다. 주택 공영개발지구 당첨되었다. 전매 제한 받습니다. 또요 분양가 상한제에 당첨되었다. 전매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1, 2, 3번 있죠. 근데 4번 하나 신설 딱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전매 제한 발생한다. 신설이 딱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1, 2, 3번에 있는 제한 대상 지역에서 하나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4번에서 보시면요. 책에는 없지만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와 인근 지역 안에서도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의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그래서 신설 딱 되었습니다. 4가지 지역이 탁탁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그 제한되는 기한은요. 최대로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일정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진 부분인데 이 령은 저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고 최대 10년 범위 내다.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 1부터 10년까지 이렇게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전매 제한 기한 요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고요.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이 복잡한 연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장 넘어가시면 이제 오른쪽에 523페이지에 전매 제한 특례 있죠. 그 말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524페이지에 박스가 쫙 보입니다. 1, 2, 3, 4, 5, 7번.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가 등장하고 이것이 제일 잘 나오죠.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다른 어떤 광역시라든지 다른 어떤 시가군으로 이사를 간다. 이사 갑니다. 어떤 생업상, 사업상, 어떤 질병치료상, 어떤 사항 때문에 이사를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도권 안으로 이사를 오거나 내에서 움직이면 전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해외 이민 나갑니다. 또요 2년 이상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간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다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 다시 상속받은 집으로 다 이사 간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다. 단, 요 1, 3번입니다. 여기는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딸려서 갈 때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남는다 전매 못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지위입니다. 당첨된 자의 지위, 당첨권을 말입니다. 당첨권을 보니까 이것을 이제 금융기관 때문에 경매 채무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금을 내어서 공매 처분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5번째입니다. 이주 대책용 주택에 입주를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확인받고 전매할 수가 있다랍니다. 6번째, 이것부터 중요하죠. 배우자 앞으로의 이전인데, 이 배우자 앞으로 이혼할 때 이전은 다 몽땅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배우자 앞으로 정유를 하고자 할 때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일부 정유. 이혼은 전부다. 배우자한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자, 그 내용이 52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 딴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편은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 나왔죠. 여러분들 자금입니다. 요 자금편과 거래편이 이제 끝에 조금 남았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